1월 달에 정말 마지막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벌써 8K 정도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롱을 외치고는 있지만 이게 또 바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이때도 94K를 못 버티는 양봉이 안 나오면, 그리고 여기서도 이탈된다면 결국에 한 번 더 빠지고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이런 구간들 그냥 모아두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벨해버리지만 아니면 정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장기적인 시선을 봤을 때 어떤 걸 체크하면 우리가 정말 저점을 잡고 올라가기 직전에 잡을 수 있는지 미리 시나리오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제가 예상하던 것보다 더 빠져서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털려도 롱에 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정말 모아가기가 좋은데 단기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근데 10년 동안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시장을 안 마주쳐 봤을까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 10년치 노하우들을 영상에서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좋아요 하나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주사줘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뭐 여러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빠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관점이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은 못 올라섰어요. 저는 이 타점이 정말 명확한 타점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파동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타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기준을 92.6K 밑에선 잡으셔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보다 더 빠졌어요. 자, 근데 저는 이게 뭐 오늘은 장기적인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선을 한 번도 체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이탈하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루 만에 올라갈 거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장기적인 그 시선을 잡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그 시선을 또 잡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는 스터디 방에서도 계속해서 롱을 좀 언급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따가 스터디방 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고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 캔들 하나하나의 고점과 저점을 맞히는 건 솔직히 신이 아닌 이상, 뭐 그리고 비트코인의 내부자들 이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어렵죠.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두 개의 구조적 지표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흰색 선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 그리고 아래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하는데, 자, 먼저 이 지표, 이게 뭐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지표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그 시장 방향성과 사이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제가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롭게 포지션을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롱 포지션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제 관점이 뭐 틀렸다,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관점을 시장 흐름에 맞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뭐 저녁에 또다시 숏 포지션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숏 포지션 안내를 좀 드렸거든요. 자, 물론 저는 아직은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청산을 당할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기존에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조금씩 안전하게 수익을 쌓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저는 롱을 외치고는 있지만 시장 흐름에 맞게 단기적인 그 상황에서는 숏을 칠 때는 숏을 치자 계속 강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수익을 좀 쌓아놓긴 했는데 이게 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롱 포지션 진입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장기적인 그 시선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시선, 그리고 수익을 쌓고 싶다면 이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혼자서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제대로 된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좋아요까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흰색 선,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에 열려있는 선물 그리고 파생 포지션의 총량이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포지션이 늘어난다. OI가 내려가게 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포지션이 좀 정리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OI는 방향을 말해주진 않아요. 상승 OI, 롱일 수도 있고 숏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에도 청산이든 자발적 정리든 이게 좀 가능한데, 그래서 OI는 가격과 함께 봐야 좀 의미가 좀 생기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딱 돌려보시게 되면 OI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자, 이럴 때는 시장에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이는 경우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큰 변동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레버리지가 많이 쌓였다 보니까. 이건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지속될 수 없는 연료이기 때문이죠. 상승을 밀어 올릴 수는 있지만 구조를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현물 중심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그게 상당히 강한 그 상승장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진짜 장기 상승은 항상 OI가 식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을 봐보게 되면은 가격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긴 하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자,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아직도 높은 레벨이에요. 아직도 높은 레벨인데 오픈 인터레스는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낮은 상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때보다는 아직 줄어들었다. 단기 투기 자금의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건 현물 수급이 버티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시장은 레버리지가 쌓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 시장 흐름을 만들 만큼의 집중적인 그 레버리지가 쌓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표를 좀 참고를 해보면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표는 정말 간단해요. 미국 현물 시장, 주로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데 글로벌 거래소 평균 가격을 마이너스, 이게 바이낸스 기준이긴 합니다. 자, 프리미엄이 이렇게 플러스면 미국 기반 자금이 유입이 되고 기관, 그리고 자산 운용사, ETF 자금 등 여러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이걸 다시 해석하면 현물 매수가 정말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이 구간으로 돌아서게 되면 미국 쪽 수요가 약하거나 글로벌 파생 시장이 가격을 주도 중이다. 즉 현물 매수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점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장기간 크게 튀지 않고 극단적인 과열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12월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음전환됐다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음전환이 됐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런 구간들 지금 과도하게 매도하는 그런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저점이 살짝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오늘 기준으로 이게 또 내려갈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조용한 장기 매집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물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대중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뉴스도 조용해요. 하지만 현물 수요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곤 있는데 진짜 상승 초입은 항상 이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I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조는 고점 대비해서는 낮아진 상황이죠.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건 맞지만 아직 고점 대비해서는 그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붕괴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선물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이 2026년이 들어서기 전보다 매수는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아직 커지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가격은 고점 대비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도 단기적인 조정은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박스권 안으로 또 들어섰어요. 자, 이 구조는 과거 사이클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대형 상승의 중간 휴식 구간 또는 초기 재축적 구간. 자, 그런데 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체감이 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 평균적인 레벨은 정말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왜 재미가 없지? 왜 예전처럼 폭등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은 레버리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기관은 현물로 움직입니다. 근데 기관은 속도를 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체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지루할 거고 여기서 더 빠져도 한번 숏으로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흥분해서 따라붙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 리스크가 과도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레버리지 시장이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모습. 뭐 이때가 정말 침체된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에서는 대형 폭락의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현물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방향은 여전히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빠지면 숏 매도를 쳐서 뭐 수익을 쌓으셔도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결국 기다리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에도 제가 현물을 담아 두시면 수익 날 거다. 이 음봉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이런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결과로는 나왔죠. 지금 구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6개에서 7개의 연속적인 음봉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털고 나서 올리든 그냥 올리든 결국에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안 잡으시면 언제 잡으실 건지 저는 그게 또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더 빠지고 90K 밑에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OI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진 수준. 자, 물론 그 총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갑자기 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버텨준다. 그러면 OI가 늘어날 때 그때 들어가셔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 프리미엄 지표가 이때처럼 뭐 안정적인 플러스 구간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후행적입니다. 자, 왜냐면 가격이 반등을 보여주고 올라오면 그때 기관이 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관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지표가 저점을 높이는 상황에서는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오픈 인터레스트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로만 봤을 때는 아직은 정말 붕괴 신호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그런 조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렇게 스터디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타점과 좋은 수익을 좀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좀 잡아드렸던 딱 이 타점이 있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포지션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내려갔죠.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롱 포지션 이때까지만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빠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거. 자, 물론 제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롱타점을 주로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또 셀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보조지표도 구독자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보조지표는 상당히 좀 유용한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이 뜨게 되면 위에는 손절선이, 아래는 익절선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깃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손절가 미리 알고 있죠. 익절가 미리 알고 있죠.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둘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시면서 그냥 매매를 하셔도 좋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 24시간 내내 보실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보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보조지표다 보니까 100% 타점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때 더 큰 수익금을 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상보다도 더 큰 조정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을 버티지 못한다면 저는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뭐 제 관점이 틀렸다라고 해서 회피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조건들을 잘 기억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인 시선에서는 그냥 지금에 모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타점들을 정말 명확하게 잡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좀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90K 트라이 가능성은 있어도 중장기 추세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 관점이 틀렸다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댓글로도 어떤 관점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 남겨주셔도 좋은 거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